자, 여러분 오늘 뭐니뭐니도 제일 그 뉴스 많이 나온 건 김행 후보자 청문회였죠.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청문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순 없고 그 뉴스만 보면 또 이게 딱 짧고 무슨 흐름인지 잘 모르겠고 놓치는 또 재밌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면서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다 이렇게 연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판넬을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저렇게 판넬을 두고 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날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한 거는 안 하고 왜 자료 제출 안 한 거를 판넬로 갖고 와서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냐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자,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거를 소리 잘 들리세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면 패널을 준비해 왔는데 이 판넬을 준비해 왔는데 여기 판넬을 준비를 하려면 이 전날이나 그 전전날이나 그 전에 이 위원회 이제 그 청문회 하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한테 관련 자료를 주고 다 숙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상태에서 판넬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판넬만 딱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설명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약간 어이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것 때문에 초반부터 싸웠어.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패널을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간단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처럼 아까 안 주기로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 저희처럼 코인을 주고. 코인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론사들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다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저희가처럼 퍼블리시하고 여기 있는 매체 어디에 들어가서도 기사를 읽어보시면요. 1원, 2원 정도 받습니다. 또는 0.1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시작 단계예요. 최승규 그리고 의원님 언론의 정리해 주시죠. 환경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언론 환경이 이제 글 쓰면 코인 버는 쪽으로 바뀔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 봐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코인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 근데 김행 후보자님, 위원장 생각에는 그 우리한테 제출을 한 내용이야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절차로 봐야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하고 물어볼 텐데 일방적으로 판넬 띡 갖고 오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널에 그러니까 판넬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한테 이미 제출하신 내용입니까? 아니 제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요. 그 보면 다 제가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까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니 그거에 그러지 대한 않- 답변을 해주시죠.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여가에서 미리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네. 오늘 회사 경영 자료 및 이런 등등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오늘 하면 안 돼. 오늘 하면 언제 보냐. 오늘 청문회인데. 다 프린트를 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아니 미리 제출하신 거냐고 아니, 묻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니 오늘 하면 안 된다니까. 전해줘야 되니까. 드리려고 아니 오늘 드리는 건 안 되고요. 안 돼, 안 제가 돼.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했단 말이야. 사전에 다 제출한 자료인 경우는 판넬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보여주면 어떡하냐.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게 해 와야 되는데 왜 이거를 지금 딱 꺼내냐. 그래서 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미리 공지했다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그 규칙을 말씀드렸고요. 말씀을 이미 그래서 드렸다. 앞으로는 이미 제출하신 내용만 판넬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 독단이 아니. 제가 규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규칙을 정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규칙을 정했고 그걸 사전에 다 사전 얘기를 안내를 했다.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공정하게 의사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의사 의원들이 진행 발언 신청을 하면 받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부적절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의 아까 하기 전에 다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나 이거 보다 너무 재밌었던 게 민주당 의원이 딱 얘기를 하니까 세 분이 동시에 이러고 있다가 다 이렇게 노려봐. 이게 진짜 웃겨. 그게 세 명 동시에. 부적절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의 아까
짜증을 세 명이 동시에 짜증을 그냥 있는 대로 내시는 거예요. 아 진짜 세 분이 동시에 그냥 짜증 확 내시는데 정말 얼굴에 진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제 짜증 몇 퍼센트, 행복 몇 퍼센트, 분노 몇 퍼센트, 뭐 기쁨 몇 퍼센트 있죠. 이거 딱 이거 해서 보면 짜증 90%가 나올 것 같아. 질의 아까 하기 전에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원이 이렇게 말할 때 좀 중단도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좀 조용 좀 해주세요. 저기 김미애 의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양쪽이 말씀드린 마찬가지인 그래, 거예요. 둘 다 발언권 좀 없고 해. 자제를 해주시고요. 저 진행 발언할 때 그러니까. 발언할 때 개입하는 거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그래. 듣지도 아니 못합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진짜 위원장 몸에서 살이 나오겠다. 진짜. 지금 제가 그 청문회 진행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 요구 내용이 여기서 사고가 났죠.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 기사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여기예요. 자료 요구인지 인신공격인지 질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가 너무 악의적이다. 뭐 그런 취지인가 봐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문정복 의원이 그 코인 얘기할 때 이제 김행 이제 후보자 자꾸 얘기를 하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하긴 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 봐요. 그 후보자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인데 거기에 대고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발언 시간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제 쌈났어. 쌈났어.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똑같이 제가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왜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순간적으로 양쪽에서 반말이 나와가지고 누가 정경이 그랬나 보니까 야 네가 일 지켜 이런 거여서 내가 야 하기 전에 이제 누가 먼저 정경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야 너 일 지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끼어들지 마. 제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똑같이 제가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왜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경이 야 두 분이 원래 친한 사이인가? 원래 평소에는 이제 두 분이 사이는 잘 모르는데 의원들 사실 평소에 자기끼리 친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친해서 같이 소주도 먹고 그런 사이인데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런 사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별로 안 친하지도 않은데 진짜로 여기서 뭐 정경이 야 이랬으면 좀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예스님 말씀대로 김혜영 후보자는 이러고 있고 양재에서 막 싸우고 있어. 옆에 김미애 의원은 옆에 지금 빵 터져가지고 지금 웃음을 참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막 이런 약간 우참 모드 아닌가. 아무튼 지금 난리 났다 여기 지금 옆에.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네네. 자 그다음에 왜 반말해? 네, 자제해 주시죠. 네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 네, 의사 전달 됐. 자 여러분 들었으면 여기가 이제 기사를 많이 나왔는데 많이 컸다고 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국힘 쪽에서 누가 많이 컸다고 한 모양이에요. 제가 한번 다 들어보세요. 좋다고 하니 많이 컸다? 의사 전달 됐으니까. 국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라는 멘트 들으셨죠. 이거 누가 많이 컸다고 했는지 참 사실 국회의원 정도면 다들 클 만큼 크신 분들 아닙니까? 이게 아직도 성장판이 열려 계신 분들인 건지 많이 컸다 그랬더니 뭐 많이 큰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나와 있다. 뭐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할 얘긴지 참.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청문회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어떤 계략이 아니냐. 그거 아니고선 이렇게 엉망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믿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얘네가 뭔가 고도의 계략을 쓰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막말과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게 찌는 아니겠지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납득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김행 의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이제 꼽힌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후보자는 본인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임명해 줄 것으로 믿고 계시죠? 근데 양경석 의원도 질문을 되게 사람 속 좀 긁게 하긴 했어. 좀 이렇게 되게 얄밉게 하긴 했어. 보면은 후보자는 본인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임명해 줄 것으로 믿고 계시죠? 그렇지 너무 않습니다. 네, 그렇지 참 않대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장관 추천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진즉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을 딱 짚어주신 거예요. 총론을 쫙 이제 어떤 걸 했었고 어떤 걸 했는데 이런 거 문제라고 해서 단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총론을 딱 짚고 역상 보시죠. 영상. 대통령이 장관들 싸우라고 그 자리에 제가 앉힌 겁니다.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사님이 70년대생이더라고요. 70년대 학번이에요. 70년대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백지신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시탁 아시죠? 그러니까 뭐 신우이한테 주식을 이제 판 거. 성공한 기업인은 범죄자를 만드니까 가짜뉴스가 쏟아져서 이거 하는 좀 한번 보실래요? 범죄자를 만드니까 가짜뉴스가 쏟아져서 이거 하는 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여러 번 보고 이해했는데 가짜뉴스가 이제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김태우야? 사랑비야? 사랑비가 내려와?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가짜뉴스가 쏟아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도 그렇고 정말 이런 멘트를 나오실 때 한 번씩 준비하시는 것 같아. 그죠? 자,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를 2번 본 게 전부라고 했죠. 맞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에 답하세요. 제가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거짓말 한 적 없거든요. 2번밖에 안 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에 답하세요. 후보자 질문에 답하세요. 네. 2번 만난 게 전부입니까? 제 기억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2번 만난 게 전부다. 월단에서도 김건희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저 월단은 회원 아니거든요. 네, 회원 아닌 거 압니다. 아시죠? 월단회. 여기 약간 상처되는 말을 해. 또 약간 이 감정 싸움으로 가게 돼 있어. 상처되는 말을 해. 월단회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매달 1일에 모여가지고 멘토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 듣는 그런 모임인데 김건희 여사가 거기 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단회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자, 월단회에서 만나지 못했습니까? 여긴 중요한 얘기니까 진행 속도를 보통으로 할게요. 월단은 회원 아니거든요. 네, 회원 아닌 거 압니다. 아시죠? 저 나이가 월단은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왜? 굳이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겠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나이 놓고 살이 주지 마. 그러니까 네, 제 기억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딜미터기 터져요 진짜. 월단회에서도 만나지 저 못했습니까? 월단은 회원 아니거든요. 네, 회원 아닌 거 압니다. 아시죠? 저 나이가 월단은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맘 상했어 지금. 지금 이거 펜을 딱 놓잖아요. 지금 김영 후보자가 지금 기분 되게 상한 거임. 그래서 지금 어이없다 표정이 지금. 근데 그 다음에 양경수 의원도 좀 미안했는지 약간 그 공세를 좀 낮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나이가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계열받은- 나이가 이런 지지- 많아서 안 껴준다는 그건 또 무슨 네, 그 말씀이세요? 월단회 예.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아니 시작하자마자 궁을 쓰면 어떡하냐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궁 쓰기 있기 없기. 그 의원도 지금 내가 좀 심했나 이렇게 미안해하고 있어. 김건희 여사가 뒷배라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궁이 뭐냐고. 궁극기 가장 센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인사동 민정당사 근무할 때부터 전 시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작품을 사기도 하는 미술품 애호가죠. 그 대화하기 싫어해 지금. 아닌가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질문은 약간 화해 신청 같지 않아요? 약간 화해 신청. 내가 좀 내가 좀 심했지? 괜찮아? 나랑 다시 얘기 좀 할래? 약간 아닌가요? 약간 지금 설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약간, 괜찮아? 삐졌어? 이런 느낌? 그럼 애호가죠. 나 안 봐. 보기 싫어, 지금. 아닌가요? 자기도 미안해하고 있어, 지금. 약간 미안해하고 있고. 비터플라이 님이 늦으신 게 아니고, 양용수 의원이 좀 늦었어. 기술품 애호가죠. 아닌가요?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성장한 후보 재산 중 100억 정도를 차지하는 위키트리 회사의 성장 과정인데요. 코바나 콘텐츠는 당시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전 검사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 주체가 전부이고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전시도 주도한 적이 없는 홍보와 스폰서 업무 등만 맡는 무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바나 콘텐츠가 큰 회사가 아니었고 작은 일만 하던 회사였는데 윤석열 당시 검사와 이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이후에 확 코바나 콘텐츠에 퍼졌고 거기랑 김행 후보자의 그 위키트리에 같이 막 이것저것 콜라보 일을 많이 했는데 모를 리가 있냐 이런 거예요. 2012년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을 한 후에 마크 리뷰전, 필립 할스만전, 피영전 등 사진전이나 인형 그림자 전시를 주관하거나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후부터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각종 대기업의 수많은 뇌물성 후원이 시작되었다는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2013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여기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요게 공동주관 위키트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키트리랑 마크 리브전, 점핑 위드 러브전 이런 걸 계속 같이 했다는 거죠. 콘텐츠 주관인 점핑 위드 러브전부터 위키트리가 함께 주체로 참여했죠. 아시나요? 점프 위드 러브는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하세요. 그거는요. 당시 KBS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와 행사가 질비한 가운데서도 12월 2일 개막식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었죠. 인사만 했었죠. 답변 기회 좀 네, 주시겠습니까? 인사말 네.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 그것만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아닙니다. 좋겠어요. 그거 묻는 아니 거에만 이게- 제가요. 답변하세요. 청문회가 후보자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왜 묻지도 않습니까? 인사말을 안 하고요. 뒤늦게 가갖고 네. 뒤늦게 먼저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와서 인사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뒤늦게 참석해서 갑자기 그 사회자가 마이크 주셔갖고요. 그러니까 인사말을 안 했다 그랬는데 인사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늦게 갔더니 사회자가 마이크를 주셔서 축사 시간이 아니고 네, 마이크에서 그게 잠깐 그겁니다.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네, 한마디 하고 저녁 먹으러 갔다. 그게 다예요. 월간의 그때 회원- 당시에 네. 민주당 네, 의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만하세요. 축사하러 오셨습니다. 네, 인사말 하셨으면 됐어요. 네, 네. 그만하세요. 인사말 했다. 그 월단의 회원들과 자주 어울렸죠. 그 인사- 저 월단의 회원 아닌데요. 왜 아닌 거 압니다. 네, 월단의 회원도 아닌데 월단의 회원은 월단의 회원. 60년대생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0년대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61년생부터 가입할 수가 있나 봐요. 61년, 62년, 63년 이런 식으로 뭐 74년 이런 식으로. 근데 김행 후보자가 59년생이거든. 그 왜 또 그런 걸로 또 그래. 그 김한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 없다 이 네, 말씀이시죠? 의도한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기업 근무 이력을 제출해달라고 네. 요청을 드렸더니 네. 총 7개 자, 기업 근무, 그러니까 어디 근무했는지 7개, 그러니까 어디 근무했는지를 이제 알려달라고 했더니 7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말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예, 건 알겠습니다. 아니세요. 네. 혹시 넥서스 투자라는 데서 근무하신 적은 없습니까? 거긴 근무하지 않았고요. 예,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근무한 적은 없는데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넥서스 투자는 저랑 공동 창업자인 공은희 대표가 대표이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이사 기간 동안이 제가 좀 상임 고문하셨죠?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는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넥서스 투자에 내가 일한 적은 없다, 근무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상임 고문도 아니었다. 그럼 뭐지? 그런 자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는 있지도 않았다. 그러면 고문으로 근무하셨던 건가요? 고문 없었는데요. 고문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의 그러면 고문은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고문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본인께서 2006년부터
2006년에 세계 광주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네. 3번이나 쓰셨어요. 경력을 현 넥서스 투자 고문으로 돼 있고 아, 그럼 이거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예, 그 제가 잘못 썼나 봐요. 다음에 노컷 뉴스하고 방송을 하시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김행정 중앙일보 전문기자, 현 주 넥서스 투자 고문. 국민통합21 대변인이자 넥서스 투자 상임 고문. 김행 후보는 상임 고문 3번이나. 네. 때도 넥서스 투자 상임 고문이라고 네. 소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깔끔해요. 2015년에 예비 후보 등록하셨잖아요, 중구에서. 네, 네. 그 당시에 언론사에서 후보자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자료에 보면 경력에 넥서스 투자 상임 고문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상임 고문으로 근무하신 적도 없는데 허위로 이렇게 자료를 기재하셨다는 건가요? 당시에 그러니까 허위 경력을 쓴 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외통 쓴 거예요. 이걸 내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썼다 그러면 허위 기재인 거고, 있었는데 근무 안 했다 그러면 지금 거짓말한 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해야 돼. 후보자 출마하실 때? 지금 이제 안경을 벗으면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이세요. 아니,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상임 고문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상임 고문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임 고문이라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단어의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된다. 저의 착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상임 뭐 고문은 본인이 어떻게 의료보험을 생각하셨건 들고, 네. 본인이 상임 고문이라고 쓰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실제로 어떻게 하셨건. 네. 근데 여하튼 저희가 봤을 땐 당시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약정을 갖고 고문료를 받으셨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본인이 얘기한 두 서류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DC 인사이드라는 아시겠지만 포털로 되게 유명한 데서 아따, DC. 당시에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IC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부터 약간 집중해 드려요. 지금까지는 그냥 웃고 재밌게 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여기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김행 후보자가 그냥 단순 착각으로 이거를 빼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넥서스 투자 고문으로 옛날에 넥서스 투자의 상임 고문으로 있었던 거를.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거를 보면 약간 싶긴 해요. 그 회사에 사회이사 하신 적 있죠? 그 회사, 그 IC 코퍼레이션의 사회이사를 김행 후보가 한 적 있지 않냐? 어디예요? IC 네네네. 코퍼레이션. 예, 이거는 자료에도 들어있는 네네네,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DC 인사이드가 비상장 회사였는데 직접 상장하기 어려우니까 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상장하는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장돼 있는 회사를,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은 이제 DC 인사이드도 같이 상장사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우회 상장하는 방식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관련성 있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언론에 DC 인사이드하고는 1%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는 1%도 DC와 관계가 없다. 답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우회 상장하고 관여가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문제된 아까 말씀드린 넥서스 투자 고문이 네. 투자가 상임 고문으로 근무하셨다는 그곳이 바로 여기 DC 인사이드에다가 50억 투자해갖고 우회 상장 자금을 제공한 데거든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신다고요? 네. 난 그러면 모른다. 또 다른데 여쭤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리소스에서 근무하신 적 거기 있으신가요? 근무를 한 건 아니고요. 저 공훈이 사회이사로 경력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사회이사 이사는 근무를 하는 건 아니 아니죠. 사회이사로 사회이사, 재직을 했는데 네. 이사가 근무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회이사가 사회이사면은 보수료 안 받으셨어요? 이사로? 그때 이렇게 안 받았고 이렇게 이사로 됐습니다. 보수를 전혀 안 그게 받으셨어요? 제가 등기 이사 잠시만요. 네. 등기 이사셨죠? 등기 이사인데 돈을 받나요? 등기 이사 받나요?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통상적으로 상장 회사들의 이사인데 보수를 안 받으셨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 안 받으셨는지 한번 네. 확인을 하셨으면 네, 좋겠는데 네, 1년 6개월 동안 사회이사로 등기까지 되셨는데 이거는 재직 기간에서 빼셨어요. 재직 아니, 회사에. 그걸 일부러 뺀 건 통상적인 아니고.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회사들도 다 임원으로 근무하신 거잖아요. 임원으로 근무를 한 건데 창업을 왜 그걸 하셨거나. 뺐냐? 여하튼 저는 지금 벌써 두 군데 회사가 기업 근무 경력에서 빠졌는데 자, 두 군데 기업에서 뺐는데 다 연관이 돼 있는 회사 거가 여기서 빠진 거고, 근무한 적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연관돼 있는 회사를. 의도적으로 빼신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오케이.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실수였다. 안 했는데 당시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화면- 웃겨요. 화면에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기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디지털 인사이드, DC 인사이드죠. 이게 거대한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회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완전히 우연인가? 이 회사가 그 밑에 IC 코퍼레이션을 인수해서 여기.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투자했던 회사가 넥서스 투자, 여기서 여기. 상임 고문으로 근무하셨는데 자료 미제출하셨고 제출. 그다음 옆에 ICM이라는 회사도
역시 50억 투자했는데 ICM 회사의 모 회사가 글로벌 리소스입니다. 여기도 여기서 사회이사야. 사회이사로 근무하셨는데 자료 미제출을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글로벌 리소스의 대주주였습니다. 이건 공시자료에 나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8.8% 써있죠. 자, 김행 8.8% 글로벌 리소스의 이사 8.8% 대주주예요. 공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디지털 인사이드에 투자했던 이 두 회사는 50억씩 투자한 다음에 한 달 또는 3달 만에 나가서 각각 20억 내지 10억을 벌고 나갔어요. 50억 투자해서 단기간에 20억, 10억씩 딱 빨아먹고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이상이 올라가서. 결국 우회 상장은 안 됐습니다. 왜? 이 IC 코퍼레이션은 회사를 인수해 놓고선 이 경영자가 그 경영자는 김행 후보자하고 같은 날 등기 임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 소액 주주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망해서 지급도 못하신 상황이에요. 그분 성함을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그 다음 주세- 페이지에 네. 보시면 소액주주들은 돈 날리고 넘겨주시면 투자했던 애들은 돈 벌고 나가고. 네. 이분이 이런 거 형사처벌을 다시 그 앞- 받았나요? 예, 다시 앞 페이지로 와, 넘어가시죠. 대박 아닙니까? 당시 형사처벌도 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졌는데 지급을 못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봤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개미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이 과정에 디지털 인사이드에 관련된 회사들의 다 여러 회사의 김행 후보자 다 김행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먹튀 논란이라고 당시 언론 보다 됐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시고 몰랐다. 8.8% 대주주인데 전혀 몰랐대. 고요. 어떻게 여기 이- 글로벌 왜 이 리소스 경력만 빼먹죠? 회사 이름도 사실은 제가 찾아봤어요. 뭔지 전혀 몰랐고요. 약간 이렇게 뇌정지 온것 제가 같다.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대주주 아니 지금 김학규 의원 약간 표정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아니, 마음은 이해를 해요. 나도 비슷한 마음인데 지금 너무 기분이 약간 통쾌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좀 이상하긴 하죠. 누가 봐도 세 군데의 사회이사고 하나는 대주주인데 난 전혀 8.8%인데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경력만 이거에서 나는 뭐 나이 근무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공은희 대표이사가 저랑 같이 회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지금 김한규 의원의 표정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표이사를 했더라고요. 대표이사를 할 때 저랑 같은 날 등기가 됐습니다. 2006년 9월 29일 그래서 2008년 3월 21일까지 2년 동안 등기가 되었는데 이 회사는 사회이사에 그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었고 당시에 그 글로벌 리소스가 뭔가 하고 봤더니 넥서스 투자의 지주회사를 나중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굉장히 작은 규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은희 대표가 저희 남편이랑도 가깝고 해서 저희 남편한테 와서 자기가 여기 전문 경영인으로 갔는데 좀 투자를 해줬으면 자기가 면이 쓰겠다. 너무 길어지니까 좀 그래서 정리를 그만큼 투자를 해준 거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저기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40일 동안 IC 코퍼레이션 사회이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거는 넥서스의 모회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IC 코퍼레이션에 40일 동안 사회이사를 했는데 제가 그 공인 대표가 저를 청구를 했대요. 근데 제가 바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사임이 처리가 됐고요. 제가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딱 양쪽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봤을 때 한쪽 이야기는 명쾌하게 이해가 되죠. 한쪽 이야기는 무슨 얘기 하는가 싶죠. 그럴 때는 네. 어떤 사람의 우연은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겹치는가? 왜 본인의 욕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실수가 계속 벌어지고 그러는가? 근데 이것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왜 여기만 이 미제출 이렇게 하였는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요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내용 같은 볼만했어요. 용해인 의원 진짜 목소리가 발성이 귀에 짝짝 박히더라고요.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다면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엉망이라면은 능력 부족으로 안 된다. 막 노력 안 했다면 자세 때문에 안 된다. 어느 쪽이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용해인 의원 입장에서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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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한 60대 교수. 나 이건 근데 좀 좀 심하더라.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이게 기사 그 썸네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성의 손을 남성이 꽉 쥐고 있는 이런 거에다가 해놓고 싫어요라고 207번 외쳤으나 점점점 제사에게 몹쓸 짓한 60대 교수. 그 여기도 이렇게 뭔가 강제로 뭔가 하는 듯한 이런 사진을 갖다 놓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집들이 한 후에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클릭 수를 이제 땡기려고 이렇게 굉장히 선정적인 이런 썸네일과 제목을 쓰는 건데 제목 말도 말이 아니 몹쓸 짓, 파렴치한 짓 이런 거는 성범죄를 굉장히 그러니까 파렴치가 뭡니까? 염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범죄인데 그걸 약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쓰지 마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그냥 범죄라고 하는 거지. 30대 남성 집들이 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몹쓸 짓, 파렴치한 짓 같은 표현으로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자, 그 썸네일 보이세요?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후보자님 드리는. 딴 거 하지 마시고 좀 질의에 집중 좀 해주세요. 딴짓 하나 봐. 피해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용해인을 이렇게 말하겠어. 딴 거 하지 마시고 좀 질의에 집중 좀 해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모욕감을 안길 수 있는 아주 악의적인 이미지들만 골라 쓰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밟아놓고 밟아서 기절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자세한 묘사는 안 하거든요. 원래 하지 말게 돼 있고 이것도 뭐 제가 읽기 참 민망할 정도로 끔찍한 내용이 써 있죠.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들 집단 성희롱한 남자 생도들. 서울 지하철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이 기사는요. 시정 조치 전에는 아가씨 다리 좀 벌려봐. 라는 말이 저 기사 제목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 진짜?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놓고 너무 끔찍한데요? 라는 말이 저 기사는요. 시정 조치 전에는 아가씨 다리 좀 벌려봐. 라는 말이 저 기사 제목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놓고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범죄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명백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2차 가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더 끔찍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걸 고친 게 이건 거예요. 그 언론사를 이끌어서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이 지금 김행 후보자. 이 사례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다고 하실까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요. 끔찍한 내용. 지금까지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버젓이 남아있습니다. 있어요. 악질적인 성차별적인 2차 가해적 보도를 양산했던 언론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성평등 지처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에 제일 앞장서고 혐오 장사로 이 위키트리를 이끌어온 수장이시라면 어떻게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하실 수가 있냐? 뭐 다른 부서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라는 용해인 의원의 지적이에요. 분명히 있으시죠? 네. 저는 이런 기사들 본 적 분명히 있으시죠? 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표이사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고 합니다. 대표이사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다. 난 이런 의미 아니시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대한민국 언론을 갑자기 다 물타기를 아니 이건 물타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대한민국 언론이 다 뭐 망했니 기레기니 욕을 해도 요거는 약간 같은 기자 입장에서 약간 좀 이거는 저도 좀 기분 나빠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계 종사자로서 이건 좀 심하다. 아니 물타기를 물을 이렇게 타야지. 이거를 바다에다 이렇게 뿌리면 어떡해. 이게 무슨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야. 아닌데? 위키트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거?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갑자기?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제가 아닌데? 부회장이 기사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닌데?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말씀- 언론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끄럽다고 드리는데요. 이야기하셨는데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 나 아닌데?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부끄럽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부처의 장으로서 본인이 이런 언론사를 운영했던 대표로서 현직 대표로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사항을 그 시비를 쭉 보시면요. 제가 언론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시비 순서를 쭉 연도별로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큰 언론사, 저희보다 훨씬 큰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언론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21년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후에 또 붙었어. 후보자님 오전에 위키트리의 악질적이고 여러분 요거 한번 풀로 한번 보시죠. 예. 차별적이고 2차 가해를 양산해온 보도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했어요. 위키트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의 다 주요 그렇다. 형태다라는 이제 변명을 하신 건데 대한민국 언론사가 몇 개인지 그래서 아십니까? 왜 그래? 어디까지가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수천 개, 수만 네, 개까지도. 2021년 11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언론사가 제가 확인한 언론사가 5,397곳이고요. 지금 김행 후보자 뭐라 했는지 여러분 들었어요? 못 들었을까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2021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몇 개냐? 어디까지가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수천 개, 수만 네, 수만 개는 아니야. 수만 개는 아니. 이게 수만 개까지는 안 돼요. 수만 개면 수만 개, 만 개도 안 돼. 5천 개쯤에 수천 수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좀 잘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언론사가 제가 확인한 언론사가 5,397곳이고요. 이 중에 인터넷 신문 사업체가 4,084곳입니다. 4,084곳, 그러니까 대부분 인터넷 언론사인 거죠. 성상품화 2차 가해성 기사 혐오 장사로 그 인터넷 신문 사업체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언론 종사자분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과하세요. 위키트리처럼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언론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셨어요. 화면 보세요.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실형 권고 현황입니다. 자, 보시죠. 2019년부터 인사이트하고 위키트리는 빠지지 않아요, 지금. 인사이트, 위키트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보시죠. 아무튼. 4년 동안 꾸준히 이름을 올린 언론사 어딘지 보이시나요? 네. 네, 인사이트, 위키트리, 디스패치, 세계일보 4개뿐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위키트리랑 인사이트가 이제 선두를 다퉜어요. 치열한 1위 경쟁. 누가 가장 기레기 짓을 많이 하나? 그러니까 전체 실형 권고 수를 살펴봐도 인사이트가 155회, 위키트리가 98회, 디스패치가 96회예요. 좀 밀린다. 역시 인사이트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아무리 위키트리 열심히 해도 인사이트는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 전체 아니라 2위. 사실은 위키트리의 현실이었던 것이고 그 위키트리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이런 언론의 보도의 문제점들을 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도하는 데 성공한 기업인이신 거예요. 그치. 전체 4,804곳 언론사 중에서 인터넷 언론사 중에서 실형 권고 1, 2등을 다퉜던 게 위키트리인데 이래도 위키트리의 혐오 장사가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현실이고 책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말 너무 깔끔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용인호. 네, 이래도 위키트리의 혐오 장사가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현실이고 책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드릴 말씀. 노력하려고 옴부즈맨 제도를 네, 제가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위키트리를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1.25배속입니다. 황색 언론으로 위키트리를 만드는데 김행 부회장님께서 혁혁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2022년에 숫자가 줄었다, 본인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렇게 늘어난 게 김행 후보자가 경영을 맡은 이후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였거든요. 그게 이때부터 두 자릿수로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않고요. 맞습니다. 보세요. 네. 2017년까지 한 자릿수였던 시정 권고수가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던 2018년부터 두 자릿수로 폭증합니다. 원래는 한 건, 3건, 8건이었거든요, 위키트리가. 근데 14건, 25건, 28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정 권고를 받은 기사들이 하나같이 다 악랄하고 모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된다, 돈만 잘 벌면 된다라는 김행 후보자의 경영 철학이 위키트리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시는 게 폐업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을 성공시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공 비결이 이런 악랄한 기사들, 차별장사, 혐오장사, 조회수 장사였던 겁니다. 이래도 김행 후보자는 이런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제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이후로 직원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여기 건수가 맞냐라고 2020년 말고 하니까 2018년에 네. 김행 부회장이 네, 맞습니다. 경영에 오고 나서부터 나 이렇게 오고 왜 늘어난 늘었냐? 불량률이 거예요. 아니고요. 그리고 퍼센트가 아니고요. 불량 건수거든요. 불량률이 아니라 이것은 건수다. 불량률로 따지면은 저희는 이거가 그래서 기사 기사를 더 많이 생산 생산했기 건수. 때문에 그중에 비율은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사 다른 생산 언론사들과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해도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기사 말도 안 되는 생산 얘기라고 건수와 그러세요. 노출 빈도와 굉장히 자꾸 밀접한 그리고 관련이 21년부터 있습니다. 옴부즈맨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말씀드릴 건데요. 들으세요 좀. 본인이 했다는 거, 본인이 옴부즈맨 도입하고 뭐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019년 3월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의 SNS 게시글입니다. 보이시죠? 이 기사 기억나세요? 정말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은 김행 후보자 이거 기사 그 생산 개수가 늘어나서 저렇게 늘어난 것이지 불량률로 따지면 오히려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해는 아니 절대적인 수치가 저렇게 많은데 다른 데랑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봐라 1, 2위를 다투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용해인 의원이 자 그럼 내가 김행 후보자 당신이 직접 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김행 후보자의 페이스북을 이제 깝니다. 구역질이 나지만 꾹 참고 읽어봤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지하철 장비 부딪히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뭔가 무슨 외설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아주 전형적인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입니다. 이거 제목이 신성한 지하철 안에서 점점점 낯뜨거운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 지하철 영상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들한테 일부러 이상한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그런 상상 안 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뻐젓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본인이 여기다가 링크를 한 거예요. 마지막 꾹 참고 읽어봤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지하철 장비 부딪히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지하철 장비가 마치 뭔가 부딪히는 무슨 소리. 외설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아주 전형적인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입니다. 이거를 김행 후보자 본인 SNS에 진짜라고 하면서 공유하셨어요. 본인이 맞죠? 공유했어요. 본인 계정 맞죠? 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도 누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 개인 SNS에 이런 공유 여러분 보시니까 SNS에 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 따봉 그랬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자몽님 말씀처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약간 그런 게 저 맞나? 내가 한 거 맞나? 김건희 따봉 맞나?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거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아주 전형적인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거를 김행 봅시다. 후보자 본인 SNS에 진짜라고 하면서 공유하셨어요. 맞죠? 본인 계정 맞죠? 여러분 맞죠? 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도 누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 개인 SNS에 이런 공유 글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나는 노력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또 있다. 2019년 3월 김행 후보자 하나만 가져오면 하나라만 할까봐 하나 더 준비했다. SNS 게시글입니다. 동영상까지 찍혔다. 영상 속 행위 시키더라. 이런 피해자의 호소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도려낸 아주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입니다. 1분만 보세요. 이런 보도에 김행 장관 후보자가 심지어 크레이지라고 어떤 가십으로 치부하는 코멘트를 달아서 공유했어요. 이게 고위공직자의 성접대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위키트리 부회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KBS 기사에서 검찰 조사하는데 그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데 검사가 그런 행동을 해보라고 시키더라 이런 폭로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되게 자극적인 부분만 딱 이어붙인 기사를 해놓고 crazy 써놨어. 이건 KBS도 좀 빡치는 일 아닙니까? 네, 모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셜뉴스에 재직한 직원들의 리뷰를 추천해서 분석한 결과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단점의 가장 큰 키워드가 경영진이에요. 조회수 압박이 심해진다. 조회수 실적 낮으면 연봉이 자 보시면은 이 자플릿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면은 그 회사에 대한 이제 후기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퇴사자들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영진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진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죠. 경영진이 최고다. 경영진 사랑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경영진이 이렇게 좋으면 왜 나왔겠어요? 아무튼 경영진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조회수 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조회수 많이 올려는 압박을 하나 봐요. 젊은 직원들의 빠르고 끊임없는 퇴사.
답이 없는 경영진, 답이 없다는 건가 봐요. 조회수 실적이 낮으면 연봉 깎는데 이게 그래도 되나? 자, 트래픽 기사 공장, 트래픽 늘리는, 그냥 많이 클릭만 하게 만드는 공장인데 일에 보람을 느끼기 힘든, 배울 수 있는 선배가 없음. 어디 가서 여기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 뭐 어디 가서 위키트리 다닙니다 명함을 내밀기가 부끄럽다는,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전 모르고. 뭐 조회수로 모든 게 평가되는 회사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이슈만 찾게 되고 자극적이 않은 이슈도 자극적으로 쓰게 된다. 라고 제가 아니라 자플래닛 시대에 여기 다녔던 분들이 쓰신 말씀이에요. 이 깎인다, 트래픽 기사 공장이다, 자극적 이슈만 찾게 된다. 이런 회사 기조에 대한, 운영 기조에 대한 직원들의 호소가 넘쳐납니다. 언론이 보도한 위키트리 내부 증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부터 직접 업무를 통제하면서 조회수 중심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트래픽 기준으로 인사를 평가했고 원중위 조정 등의 공적 규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보도해 있습니다. 심지어 오전에 제가 질의하자마자 저희 의원실로 위키트리에서 재직하셨던 분의 전화가 없어요. 김행 부회장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사를 써라 쓰지 말아라까지 저기 용혜인 의원님. 그러니까 용혜님은 지금 그 마이크가 꺼져서 잘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위키트리에서 일하셨던 분께서 제보 전화가 왔는데 김혜영 의원이 자기 신이 그런 황색 저널리즘 같은 그런 거를 내가 쓰는지 난 몰랐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김혜 후보자가 직접 이런 거 써라라는 지시까지 왔었다는 게 지금 용혜인 의원의 주장이에요. 내역, 현황, 지분 구조 밝혀주시라고요. 네. 직계 좀비 속이. 저도 그것을 딸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딸이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분 구조 있잖아요. 네. 따님의 이거 분명히 고발을 네, 그러면 제가 명확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그러면 고발하세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명확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그러면 고발하세요. 네, 없습니다. 네, 네. 따님이 7,000주를 갖고 계세요. 이거 만약에 7,000주만 아니 7,000주만 2018년 당시에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7억입니다. 그때 어떻게 10만 원이 됩니까? 저희는요, 단 1원도 불법적인 거 없습니다. 어떻게 안 냈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세금 납부대가 안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7,000주 지금 이것도 소셜뉴스 분석해보도 보고 7,000주인데요. 거의 제가 보니까 제가 영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백신 딱 대상에는 딸을 넣어놓으셨다가 주주 변동 현황에는 기다려보세요. 주주 변동 현황에 딸을 쏙 빼셨어요. 왜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딸을 넣었다고 쏙 뺐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에 대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이 뭐였었냐면요. 왜 없었든 재산은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희 딸은 지금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장경태 의원님.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네, 끝까지 물어보셔도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들을 너무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 요청과 구성에서 이게 밝히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이러시는 거는 정말 적합치 않습니다. 제가요, 지금 공직법에 의해서 저희 딸은 지금 딸 청구 대상이 얘기로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닙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를 저를 엮어 놓으시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을 하셔야죠.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제가 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입증이 되면은 깨끗해지는 일입니다. 제가 그 이사회도 참석도 안 했고요.
아니 저희 딸이 지금 공직자입니까? 제가 응일 안 했습니다. 네. 그 후보자님 아니 복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큰 문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형사 고발하라는 태도를 바꾸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 것 같고 예를 들면서 지금 상황은 후보자님이 자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발하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를 자세에 형사범으로 대해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적을 하는 와서 거죠.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아니 딸은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하시라고요. 지금 전혀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후보자의 자세가 좀 없잖아요. 아,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예요.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고요. 네. 앉으세요. 아니요, 조용히 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불러줄게. 8426 432. 아니면 어딜 도망가요? 그게 진행할 겁니다.
장관 아니야, 후보자야. 후보자를 왜 그러냐고.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해명되고서 받아오라고 할 거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달려달라고 하세요.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이렇게 감당을 못할 거면 사퇴하라고 했던 그 얘기는 사실 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게 중립성의 얘기는 뭐 전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계속 자기를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계속 고발하라고 하고 자료 제출하라고 해명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인사청문회의 이 엄중함과 국민들의 이 알 권리와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의 중요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도 본인이 말했던 그레이트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사실 용서할 수 없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진행할 일이라고 합니다. 양경숙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그럼 의사진행 발언 1분